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 단독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사고소와 채권 추심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돈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에 있고 채권 추심의 목적은 돈을 찾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국가, 즉 검찰, 경찰이 주체가 되고 채권 추심은 채권자 당사자와 추심 전문가가 주체가 됩니다. 형사고소는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채권 추심은 결과적으로 변제금, 미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처벌이 목적이지 피해 금액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형사고소가 채권 추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형사고소 자체는 돈을 받아주지 않지만 채권 추심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첫 번째, 채무자 심리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된 무게감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으로 격상되므로 합의를 통한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합의를 통한 변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주면 기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변제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 이후 합의금 형태로 채권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금융거래, 재산 현황 등이 일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후 민사 강제집행이나 추심 전략 수립에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사소송 강제집행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록, 진술서, 고소장 등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고소와 채권 추심을 동시에 진행하면 민사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수금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재물을 편취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아예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지 하고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검토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채권 추심 전문기관 고려신용정보와 같이 하면 더 강력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디까지나 압박수단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채권 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고소를 했는데 돈은 아직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채권 추심을 병행할 타이밍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채무자가 수사를 받는 동안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적인 추심 압박이 더해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